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한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오늘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2,400선 밑으로 내려간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82%대 하락 가져가면서 2,377포인트 선에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0.93% 밀려나면서 762포인트 선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5,046억 원 매도 우위가 나타났고요. 외국인 역시 2,328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이 또 홀로 지지를 해줬는데요. 6,941억 원대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1,305억 원, 외국인은 1,525억 원대 물량 덜어냈고요. 반면에 개인은 2,879억 원대 순매수 우위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마감 동향 이렇게 먼저 살펴보셨고요. 오늘 일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이제 일부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또 다시 수요일에 뵙게 됐는데요. 먼저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일단 독일어로 예거는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제가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빠르고 가벼운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멧돼지처럼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4가지 투자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인데요. 시장 상황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삼성전자 엄청 좋은 기업이죠. 네. 자,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데 항상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도 분명 상승하는 종목은 존재합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이제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인데요. 뭐 현재 그리고 뭐 과거 미래를 예측할 줄만 안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을 할 텐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항상 바라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를 좀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좀 알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주특기가 두 번째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 분석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이제 바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략은 뭐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 그리고 스토리텔링까지 겸해서 진입하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짚어내는 게 제 세 번째 전략이 될 수 있겠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이제 포트 구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뭐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해서 한 종목에다가 비중을 다 쏟아붓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이러면 절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가져가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시장이 나빠졌을 때, 뭐 갑자기 악재가 터져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비중 조절을 잘 하면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하는 것이 제 마지막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이러한 4가지 전략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이제 종목을 분석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톡방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고 계시는데요. 톡방에서 신호 받아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수익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취매를 통해서 정말 갈만한 종목들만 골라서 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수익 인증도 계속해서 톡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또 6월 달 이제 하루밖에 이제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 들어가셨고 또 어떻게 수익을 내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전문가님 6월달 수익률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제가 200% 한 달에 200% 수익 내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었고, 네. 제가 5월 달에는 제가 188% 수익을 내드렸고, 네. 현재 6월 달에는 제가 190% 가량 와. 수익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00%까지 채우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제 5월 달 중순에 제가 투입이 됐었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달 12%까지 다 채울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이고, 네.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수익 냈던 종목들, 이제 큰 종목들만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휴림 로봇 제가 이제 방한 소식이 있었을 때 그 전에 진입했다가 뭐 16.25% 가량 수익을 내드렸고, 그리고 뭐 신화콘텍도 물론 다 선취매로 들어갔습니다. 신화콘텍도 물론 선취매로 진입을 해서 C타입 개발 소식에 상한가 갔을 때 진입해서 22.39% 이제 수익을 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뭐 캠시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에 2002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기가 테슬라 전기 트럭 카메라 모듈 전량 수주를 한다는 소식으로 관련이 있겠다 해서 제가 또 분석을 해본 결과 괜찮다 해서 진입을 해서 제가 그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4.5%, 5% 그리고 6.25% 이렇게 3번 진입해서 15% 가량 하루 만에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신성홀딩스 요즘에 핫한 종목이죠. 맞아요. 자, 신성홀딩스랑 뭐 같이 겸해서 뭐 샘표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그 분석해본 결과 신성홀딩스가 갈 때는 항상 뒤따라서 샘표가 가더라 해서 이제 이 종목도 같이 분석을 한 결과 일단 진입해서 13% 가량 수익을 내드렸고, 그럼 공고음악도 요즘에 핫하고 있죠. 맞아요. 이게 오늘도 상한가 갔죠. 네, 오늘도 상한가를 갔는데, 네. 일단 예전에 6월 달 초쯤에 제가 진입을 해서 10% 가량 이제 수익을 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뒤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그리고 뭐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도 뭐 17일 날 진입을 해서 뭐 3%, 4.3% 해서 7% 가량 또 수익을 냈던 적이 있고, 네. 그리고 현재 뭐 시장 상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앞타사이먼스 폐암 진단 키트를 이제 또 진입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 어려운 시장 속에 진입한 이유는 있겠죠. 네. 자, 폐암 진단 키트로 관해서 제가 진입을 했었는데, 자, 폐암은 굉장히 그 완치가 되기 힘든 말기에 발견되면은 이제 시한부 판정까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암인데, 네. 이거를 조기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네네. 조기 진단 키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개별 종목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서 이것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제가 8.7% 가량 수익을 내드렸는데, 네. 이때 아마 23% 가량 이제 수익 상승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가스텔바자 또 10% 가량 수익을 냈는데, 이거 뭐 골프 편집점 쪽 뭐 맞아요. DWF 그래서 뭐 그 사업을 좀 확장한다는 맞아요. 이제 그런 소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드렸고요. 뭐 GS 글로벌 시장 상황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보유 종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 종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필요 없는 종목은 이제 상승 여력이 없는 거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석탄 가격이 올라서 여름이죠 이제 여름인데, 네. 이제 여름철에 이제 전력 사용 성수기를 이제 앞두고 이제 연료를 이제 비축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도 있고, 그리고 뭐 석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다른 어떤 나라는 보면은
석탄이 부족해서 지금 뭐 보일러 가동도 못하고 이제 에어컨도 진짜요? 못 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현재도 이제 상승세를 보이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다 해서 보유하다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공구음원 제가 아직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쵸.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예전에 좀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저 이 종목 또한 좀 보유를 하고 있었던 게 자, 오늘 권리락 행사가 됐죠. 맞아요. 권리락 행사가 되면서 상한가 갔습니다. 맞아요. 자, 이걸 기다려왔습니다. 상한가를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 상한가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네네. 네, 그 중에서도 이 회사는 좀 탄탄한 회사고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 그 시장 속에서는 여성 1호가 잘 가더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네. 공구음원 현재 보유 중에 있고 지금 그 권리락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해 보이시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일단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네. 수익률 계산을 해봤는데 현재 22% 가량 와. 수익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종목 50% 가량 수익 보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 있겠지만 자,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제 QR 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22% 가량 공구음원 수익 중이고 자, 50% 이상 수익 안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즉 이 말은 30% 이상 제가 수익을 내드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그 매수 매도 타점 잘 노리셔가지고 같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거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셨습니다. 보신 대로 6월달 수익률 19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190%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시겠지만 6월달 시장 상황 굉장히 좀 힘들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계좌가 좀 파란불로 물드셨던 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일단 선취매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 수익을 올리고 수익 인증도 톡방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또 중요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어서 7월 달에 또 시장 어떻게 좀 변동성이 보여질지 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 또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는데요. 지금 이쪽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이제 바로 드셔서 화면에다 댄 다음에 촬영하시고요.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말씀드린 대로 공구 음원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종목들 현재 선취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으로 전환된 상태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신호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로지 톡방에서만 저희가 나가고 있으니까 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매일매일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인이 안 되시고 믿기시지 않겠지만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 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아마 내일장부터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종목들 한번 같이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코너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한 줄평 시간입니다.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평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장마라고 일단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지역에서 현재 비가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장마가 또 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날이 좀 꿉꿉하고 일단은 날이 좀 우중충해서 좀 처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도 장마가 온 건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 오늘 한 줄 평은 뭐 주식시장도 장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네. 요즘 장마 기간에 접어들면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했죠. 맞아요. 오늘도 뭐 비가 내리면서 좀 꿉꿉한 날씨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계속 내리는 종목들 그리고 뭐 기분 나쁘게 좀 꿉꿉한 날씨처럼 뭐 그런 이제 찝찝한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좀 날씨와 좀 비례하는 듯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점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않아요?
괜찮은 분도 있어요? 대부분 싫어하시긴 한데 네네. 비 오는 날 그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쵸. 뭐 특히나 농사 짓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겠군요. 맞아요. 이게 물을 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수급을 하게 물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뭐 농산물이 좀 쑥쑥 자라나는 모습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이 하락해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잘만 공략을 한다면 이제 종목들이 좀 쑥쑥 자라나는 모습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 농부가 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부가 되려면 좀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어야 하고 그리고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날씨 체크도 좀 꼼꼼히 하는 그 꼼꼼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로 좀 진입을 해서 그리고 시장 상황을 또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제 웃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네. 그게 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렇게 날씨에 맞게 대응을 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식과 그리고 상황 판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에 따라서 뭐 우산을 쓰고 뭐 우비를 입고 아니면 뭐 장화를 신던 뭐 이렇게 그 시장 상황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이 시장이 왜 안 좋은지 이제 분석을 해서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으로 좀 오히려 반대로 좀 큰 수익으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비 오는 시장 속에서 웃을 수가 있는 농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오는 비에 잘 대응하시고 이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길 추천을 드리고 종목에서 그 시장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우산이 되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를 이제 대비해서 그 어려운 시장 속을 저와 함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주식시장에서도 일단 오늘도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여서 일단은 날씨도 꿉꿉한데 또 시장까지 좀 파란불을 켜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힘이 좀 빠지셨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좀 주실지 이렇게 발굴을 좀 잘 해내셔서 종목에 대한 신호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장마가 내려도 이제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은 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톡방에 입장하셔서 우리 농부 전문가님을 따라서 함께 잘 이렇게 이제 심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톡방은 이쪽 QR코드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이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줄 평 들어봤고요.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도 있고 한번 시황에 대한 상황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해온 내용 한번 또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현재 최근 최대 이슈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있죠. 네. 뭐 월요일에 향후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정치가 예정치보다 좀 하향을 했다라고 이제 하향이 됐고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예비치보다 똑같이 밑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그렇게 패드에서 발표를 했죠.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7월 자이언트 스텝 단행 확률이 1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좀 필두로 현재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푸드플레이션도 이제 나와주면서 수출 금지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설탕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브라질이 올해는 좀 흉작이라는 소식도 이제 들려왔는데 물가 상승이 그래서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또 이어지고 또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 등의 경제 지표가 오늘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S&P에서 경제 침체 확률이 원래 25%에서 35%였는데 35%에서 45%가량으로 이제 상향 조절을 하는 데 이어서 또 UBS, 이제 스위스 이제 중앙은행인데요.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을 26%로 높여서 이제 지난 4월보다 2배 정도 올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그래서 하락세를 보였고 이제 국내 증시의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 오늘 1,400원대 또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뒤돌아보겠죠. 네, 이탈하겠죠.
그래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순매도를 보이면서 이제 코스피 다시 2,400선 밑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760선 이탈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현재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패드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패드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제 포장된 언급들로 증시를 조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패드에서 저는 이제 자신이 없다고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현재 시장 흐름은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좀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계속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저점 매수 구간이라 는 이제 또 투자자들이 좀 엇갈리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이런 시장 속에선 개인이 혼자서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 모르시다가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세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등락이 심한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는 제일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과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에 예정되는 이제 GDP 확정치 발표가 있고, 또 미국의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그 지출 발표 등이 이제 증시를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펙 회의가 또 있죠. 자, 거기서 또 원유에 관한 이제 얘기들도 나와줄 텐데, 그래서 그 결과 발표에 따라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우신 그 분들은 이제 좀 분석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게 나와 맞는 전문가를 맡게 되면 이제 수익 실현도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이제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셨습니다. 여러 가지들 또 이벤트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발표가 날 예정인데, 그러한 시장 좀 어떻게 또 우리 시장까지 영향을 줄지 현재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7월 달 장도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단은 혼자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전문가들의 좀 도움을 받아가시면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이제 촬영하신 다음에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 열어놓고 있고,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를 저희가 다시 한번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는데요. 저희 전문가님 이제 톡방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팬분들도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좀 수익 인증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하신 후에 바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관망해 보시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7월장부터도 함께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월달 수익률 저희 190% 넘게 올린 상황이고, 일단은 들어가 있는 종목들 공구먼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종목도 현재 수익권에 좀 들어선 상태입니다. 저희는 선취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거 전문가님과 앞으로 시장 상황 좀 같이 발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고요. 다음 코너 한번 또 이동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승코퍼레이션이 올라와 있네요. 자회사 흡수 합병 소식에 상한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마무리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한가 결국 마무리가 됐군요. 화승코퍼레이션 1,690원에 종가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합병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어떤 기업인지 바로 볼까요, 전문가님? 네, 화승코퍼레이션은 우선 기존 그 회승 RNA에서 이제 산업용 고무 제품 사업과 그리고 뭐 투자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면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용 고무 제품 제조 및 매매 부분과
그리고 자회사, 그 피투자 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 목적으로 하는 이제 투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할 신설 법인 그 자동차용 고무 제품 전문 제조업체 화승 R&A, 그리고 뭐 그 자동차용 고무 부품 및 그 산업용 고무 제품 등의 이제 원재료로 사용되는 소재로 뭐 실리콘이나 뭐 CMB, TP 등이 있는데 그걸 뭐 생산 제조하는 업체 그 화승 소재 등을 종속 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오늘 그 상한가를 갔죠. 이제 상한가 갔던 게 말씀해주셨듯이 자회사 흡사합병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자, 화승 코퍼레이션이 전날에 그 화승 T&CI를 이제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 비율은 이제 1대 0이고 합병일은 이제 9월 1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병 목적은 뭐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 효율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너지 창출로 인한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극대화시키려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화승 코퍼레이션 측에서 완전 그 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강화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이것 그 보시면은 일단은 차트를 켜볼게요. 네, 화승 코퍼레이션도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화승 코퍼레이션 보시면은 자 일단은 20년도쯤에 9월달 이때 상승했었나? 요때 있죠. 9월 28일쯤 이때가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부문이 좀 인적 분할 결정을 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전에는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현재 21년도로 넘어와서 한 이때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한 1월 4일 정도에 이제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나왔죠. 네, 이때 그 아이오닉 5 공개 예정 소식에 자동차 부품 테마에 엮여서 좀 상승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뭐 1월부터 좀 쭉 현대차 애플에서 이제 애플카 생산 협의 소식에 자동차 부품 테마가 상승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2월 달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이때도 뭐 애플 현대차 그룹 애플카 협의 잠정 중단 소식에 이때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때 급락한 거 보이시죠? 네. 이때도 이제 뭐 애플 현대차 그룹으로 해서 이제 묶여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대만 폭스콘에서 이제 연내 전기차 생산 발표에 애플카 합작사 부각 소식에 급등하고, 그리고 뭐 6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 이때겠죠? 이때쯤? 이때는 이제 주가를 좀 움직였던 게 종속회사 그 화승 R&A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공장 가동률 증가 소식에 좀 상한가를 몇 번 갔었습니다. 이렇게 좀 화승 R&A나 아니면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이제 묶여서 가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그 상한가를 갔었죠. 그 자회사 흡사합병 소식에 상한가를 갔었는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주가에 반영이 됐던 게 이제 화승 R&A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그 회사를 그냥 아예 흡수합병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좋은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움직였던 회사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었는데, 자 이렇게 하락세를 또 보였던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종목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맞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장 상황의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경기 침체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하셨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현대차랑 좀 근접하게 좀 그 연관이 있다라고 보면서, 현대차 어떻습니까? 어떤 거요? 주가 흐름? 요즘에 주가 흐름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미국에도 투자를 하고, 맞아요. 국내에도 이제 굉장한 이제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인 만큼 탄탄한 회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현대차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조금씩 지켜보면서 이제 그 일단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거죠. 자 오늘은 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흡수합병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이끌고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소식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 톡방에 계신 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잘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
그 실현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오셔가지고 톡방에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화승 코퍼레이션부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또 전문가님께서 톡방에서 또 신호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일단은 언제 또 종목에 대한 신호 주실지 같이 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구먼 올라왔군요. 일단은 무상증자 권리락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일단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상한가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19,500원 선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인데요. 공구먼 오늘 시작하자마자 바로 또 상한가가 이제 터치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좀 시장의 주목을 최근 들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구먼으로 이미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이었고 일단은 수익권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봐주시죠, 전문가님. 네, 공구먼은 우선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료 전문 업체이고요.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료, 잡화 등을 제조 및 매입을 해서 자체 온라인 모험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공구먼 그 브랜드 론칭 이래 그 플러스 사이즈 드레스, 팬츠, 아우터, 탑 등의 이제 데일리 의류를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좀 확대하는 모습이 있었고, 일반 의류를 넘어서 뭐 이너웨어나 뭐 자파 그리고 뭐 피트니스 웨어 등도 제작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무상증자 권리락에 의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그 전에 소식으로 갔었죠. 무상증자 소식으로 상한가를 몇 번 갔던 종목인데. 네. 앞서 지난 14일 날에 공구먼이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3일 날 상장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다는 건데 공구먼이 공시 직후에 주가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 있었고 네. 최고가가 12만 9,1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좀 조정을 거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공구먼 보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해서 피트니스 외에도 진짜 제작을 하는데 요즘에 뭐 필라테스나 뭐 요가 이런 것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그 의료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해서 좀 이제 많이 좀 그 사업에 그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근데 불안한 점이 이제 외국인도 이제 물론 이제 조금씩 이제 순매수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개인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그 차트를 또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상승폭을 올렸죠. 이때도 뭐 상한가도 여러 번 갔던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 잠시만요. 6월 달에 한 14일 이때 상한가를 시작했었는데 이때 날짜가 무상증자 결정이 됐던 날짜에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이틀 연속 이제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이제 조정 구간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됐다. 너무 그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이 기회에서 이제 타이밍 굉장히 좋았죠. 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 공구먼이 또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 얼마 다가오지 않아서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때도 상한가, 그리고 이때는 그 거의 한 18% 가량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어제까지였습니다. 어제까지 네네. 이제 그 가지고 보유하시고 계셨던 분은 이제 권리락 행사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권리락의 행사를 들어갔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좀 하락을 좀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상한가를 한번 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제가 그래서 수익률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는 권리락 상태로 이제 주가가 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5배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현재 22%가량 수익 중이고 또 50%가량 제가 더 이제 50% 정도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도 안정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상한가를 얼마나 갈지는 제가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 80%가량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테마에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단기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공구먼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는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오기도 했고 일단은 지금도 현재 들어가서 수익권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권리락 효과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하락해 보이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한번 저희는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신호를 좀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먼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양수도 계약 소식의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마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8%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1,560원에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굉장히 깁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부터 보고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일단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교보 3호 스펙이 모바일용 카메라 부품 개발 그리고 생산 전문 업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를 흡수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OIS와 또 AF, 즉 OIS가 뭐냐면 광학식 손떨림 방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AF는 뭐 카메라 다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자동 초점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주요 제품 라인업은 또 휴대폰용 카메라에 탑재되는 뭐 AF, OIS 뭐 등등을 제품을 생산을 하는 VCM 모듈 사업과 ISM 모듈 사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체 인식 관련 분야인 지문 인식을 지속적으로 또 개발 연구 중이고 있습니다. 중으로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듯이 뭐 최대 주주 변경 양수도 계약 소식의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지난해 영업 손실이 적자가 좀 확대가 됐었어요. 무려 뭐 한 57.6억 원 전년 대비 적자가 확대가 됐었는데 1월에 이제 자산 매각을 통한 이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이제 120억 규모로 토지랑 건물도 양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영을 좀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이겠죠. 네네. 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또 M+가 있는데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지분을 10.14%를 15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5.89% 해당되는 규모인데 예정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 건물이나 토지도 뭐 양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적자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M+의 또 체제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넘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운영한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조금 괜찮게 바라볼 수 있을까 해서 좀 시각이 바뀌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관련주로 묶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좀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소식으로 이제 좀 네.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뭐 묶였었고 그리고 뭐 코로나로도 이제 뭐 묶였던 종목인데 이제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차트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많이 올랐죠. 이제 코로나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코로나로 묶였었냐면은 셀바시온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예방제 이제 코빅실 FDA 인증 획득 그리고 뭐 코빅실 국가 총판 확보 그리고 코빅실 네이처 발표 예정 소식 등에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투자를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도 좀 묶여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렸듯이 뭐 세바시온으로 이제 움직였었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는 22년도 5월 달에는 코로나로 움직인 모습은 없었죠. 자, 이때가 5월 25일 이때부터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이때 SK텔레콤 옥타고 등과 좀 양자 난수 생선 제품 개발 진행 소식 속 이제 옥타코와 양자 난수 이제 생성 기술을 좀 공동 개발한다는 이제 사실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좀 확장한다는 모습으로 좀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승을 했었고
현재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한 이제 이 움직임, 그 다른 종목도 다 비슷합니다. 이 종목은 비슷하고, 그리고 현재 그 상승을 했다가 이제 좀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상한가를 갔었다가 이제 반납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 19%로 이제 마감이 되었었는데, 그 최대 주주가 변경이 돼서 된다는 소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다가 네, 그 일단 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뭐 매출액은 뭐 바이오 종목이라 뭐 좋지 않고 적자 지속도 뭐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가 4번 지속되면 경고를 먹습니다. 이제 정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뭐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있긴 한데, 일단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은, 자산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점은, 일단은 유동성을 이제 확보하는 목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를 좀 변경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 그 좋은 종목은 아니라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이고, 이제 급등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다시 이렇게 그 하락폭을 이제 급격하게 반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이제 다음 날은 이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 나시는 편이 이제 빠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르그 디바이스도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히림 올라와 있습니다. 히림 사우디 네옴시티 이제 사업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일단은 7,540원에 마무리되면서 일단 가장 고점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히림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전문가님? 네, 일단 휘림은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 그리고 건축 사업 관리, 그리고 감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 설계업은 건축하려는 대지 위에 공공 그리고 뭐 민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그리고 뭐 허가, 준공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건설 사업 관리업은 이제 건설 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 관리, 그리고 뭐 감리, 평가, 사후 관리 등의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감이 됐었는데, 네옴시티 수주돈으로 인해서 일단 히림이 카타르 설계 용역을 수주한 바가 있어서 이제 현재 건축 경험 그리고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 큰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옴시티 사업은 석유에 의존해온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 핵심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그 새만금 해양 레저 복합단지 우선 협상자 선정 소식에 한번 급등했던 모습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히림 관계자는 뭐 히림은 이제 호텔 및 관광시설, 스포츠, 문화시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설계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뭐 앞으로는 뭐 글로벌 교육시설, 사계절 해양 레저, 지역 관광 요소와 연계해서 체류 확대에 기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해양 레저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이제 노력을 할 거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윤석열 후보 관련주로 묶였었어요. 정말요? 네, 그거 대통령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죠. 네.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묶였냐면 어떻게 보면 김건희 어떻게 여사님? 불러야 되지? 네, 여사님, 네, 여사님.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김건희 여사님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최대 후원사로 어제 윤석열, 김건주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로 넘어가다 보면은, 네, 해림도 차트 이어서 보시죠. 일단 뭐 재무제표 보시면은, 일단 그 재무제표 상으로도 이제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역시 증가를 했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 같은 경우, 자산도 많은데 좀 부채가 많은 편이죠. 이만큼 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일단 차트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움직임이 일단은 급등락이 심하죠. 급등락이 심해서 이때는 한
이때부터는 그냥 그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오늘 종가가 이제 그 상한가를 갔었죠. 이거 그 2월 달에 또 보면은 2월 달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율 뭐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갔었고, 뭐 6월 20일 날 언제지? 최근이죠. 이때 상승했다가 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가 이제 그 새만금 해양 레저국가단지 조성한다고 우선 협상자 선정 소식에 이때 급등을 했던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또 그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죠. 그만큼 일단은 그 건설업계 좀 감리 업체라고 하죠. 이제 감리 업체 감독하는 이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또 능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으로 앞으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소식에 따라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해줄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것도 뭐 정확한 매수 타점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하고 또 스토리텔링도 이제 겸해서 또 같이 이제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히림 종목까지 또 자세하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서 일부를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봤는데요.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 카메라 바로 드셔서 이쪽 QR코드를 바로 촬영하신 다음에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필명의 뜻이 사냥꾼이라는 뜻인데요. 사냥꾼처럼 정말 발빠른 종목들, 튼튼한 종목들 위주로만 일단 종목에 대한 신호 저희 톡방에서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같이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매달 이제 저희 한 200% 수익을 내주시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일단 6월달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의 계좌에 좀 파란불이 켜졌을 텐데, 저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꾸준하게 수익률 올려갔고 6월달 수익률이 한 190%가 넘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하루 더 남았고 일단은 7월달도 또 어떻게 일단은 수익을 내주실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톡방에서 좀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쪽 톡방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같이 7월달, 6월달 내일 마지막 또 같이 함께 좀 종목에 대한 신호 받아가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2부에서도 일단은 예거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올 테니까요. 10분 쉬고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